핵심 사항입니다. 모든 전기재해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아까 1교시에 말씀드렸죠. 통제불능 상태의 에너지라 그랬죠. 통제불능 상태의 에너지 광란.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하나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하나니까 대책도 간단합니다. 모든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전기사고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누전입니다. 셀루자, 전기전자, 정상 경로를 이탈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물하고 전기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이게 상수도 배관입니다. 상수도 배관이 터졌죠. 물이 새어나옵니다. 누수죠, 누수. 이 누수는 눈에 보입니다. 저렇게 누수가 돼버리면은 저 물은 통제불능입니다. 잠글 수도 없고 압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전선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되면은요, 누전이 되면은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스위치를 끄고 켜고 강하게 약하게 조정을 못합니다. 저게 모든 전기 재해의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누전이. 자, 여기 이 열차가 사고가 납니다. 저기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열차 사고인데요. 저 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열차 속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가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린다는 거는 원심력하고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생기는 구심력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구 중력에 의해서 붙들어주는 구심력이 더 세야 열차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근데 속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속도가 과속이 돼서 원심력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튀어나가는 힘이. 그래서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운동에너지 광란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기계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전기도 이 전선에서 열차가 탈선되는 것처럼 전선에서 누전되는 거 똑같습니다. 과전류나 전선 이상으로 전기가 탈선이 되면, 누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차 탈선 사고고요. 이게 전기 누전 사고입니다.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에너지 광란이 일어난 거죠. 저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저 사고 왜 일어났느냐? 작업 절차를 안 지켜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전부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작업 절차나 작업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작업 절차나 작업 매뉴얼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건 뭐냐? 가장 전문가가 그 공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작업 현장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막 돌발 상황이 생기죠. 이것저것 간섭이 생기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거기서 임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도 되잖아. 그게 뭐 다를 게 있어 하면서 그걸 어길 때 사고가 납니다. 저 사고도요. 차단기 전원을 차단하고 공급하는 차단기 조작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겨서 그런 거예요.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는 스위치를 끄면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런 조그마한 전등을 하나 켜도 깜깜한 데서 그 스위치를 조정하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건 22,900V 특고압 설비예요. 저걸 차단을 할 때는 아크가 일어납니다. 아크가. 그 스위치 떨어지는 여기서 엄청난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소호라고 해가지고 그걸 억제해서 차단해 줄 수 있는 게 차단기예요. 차단장치입니다. 차단장치. 근데 이 차단장치는 그 아크가 일어나는 걸 억제를 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단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디스커넥트 스위치라고 우리 옛날에 뚜껑이 집에 있는 커브 나이프 스위치 있죠. 칼날 스위치. 그것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스위치. 이 스위치는 그걸 개방을 했을 때 아크가 생기면 그 아크를 차단을 못 해줍니다. 아크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 단록이하고 차단기하고 두 개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전기를 끌 때는 차단기로 꺼야 되는 거예요. 차단기로 꺼서 그 아크가 생기는 걸 소홀을 해가지고 전기를 죽인 다음에 그 뒤에 단록이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단록이는 열어주느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단기가 오동작이나 어떤 문제를 해서 들어가 버리면 전기가 통전이 되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생겨도 전기가 안 들어가게.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차단기를 먼저 차단 안 하고 단록이를,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록이를 차단하니까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차단기고 이게 단록인데 단록이를 열면은 여기에 아크가 생깁니다. 아크가. 전기가 끊어지면서. 그 아크가 전기가 통해요. 공기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그 아크끼리 전기가 통하면서 삼상합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22만 볼트짜리 러시아나 중국, 아일랜드 여기서는 25만 볼트를 쓰는데 거기에 옥에 있는 차단기입니다. 이 차단할 때 아크가 얼마나 크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크입니다, 아크. 여기는 지금 거리를 멀리 띄워놨죠. 거리를 멀리 띄워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그 합선이 안 되도록 그 보호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저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부하를 죽인 상태에서 저걸 열어야 되는데 부하가 엄청나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열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지금 아크가 심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아크 차단 기능이 없는 그 스위치가 이렇게 같이 개방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사이에 배리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격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격판이 지금 법규에 없어요. 그래서 격판이 없이 만들어지니까 저런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오조작에 의해서. 그 격판을 만들어 놨으면 그 사이에 격판이 들어가는 거죠. 격판이 들어가서 아크가 생겨도 그걸 좀 차단을 해주면 좀 안전합니다. 저도 그걸 계속 그 법안을 좀 개정을 해달라고 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개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요.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로 흐르면 그게 감전입니다. 누전된 전기가 어떤 설비로 흐르면서 열이 나서 불이 나면 그게 전기 화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전기재의 근본적 원인은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정상 경로를 벗어난 누전 전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 뭐냐? 그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철도 레일 탈선 사고하고 전기 누전 사고하고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도가 탈선이 안 되도록 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사고를 아예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선이 났을 때 첫 번째 안전조치, 안전한 장소로 탈선하는 겁니다. 자, 안전한 장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왕에 사고가 나서 탈선을 하는데 이게 2차 재해로 2차 피해가 가장 적은 데로 탈선해야 됩니다. 이게 시가지가 있고 이쪽에 뭐 강이 있으면은 강으로 탈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지로 가서 시가지 그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탈선했을 때 탈선 열차에 동력을 세워야 되겠죠. 동력이 계속 돌고 있으면 계속 2차 재해가 날 테니까 그 세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기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가 충전부 보호하고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도 깨울 겸 저 그 단어를 한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걸 오늘 알겠다는 그 타겟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충전부 보호. 이 정도 목소리면 계속 복창만 합니다. 충전부 보호. 좀 크게 하시면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자,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이 세 가지가 전기 사고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입니다. 자, 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충전부 보호는 원천적으로 사고를 막는 겁니다.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전기가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를 쓰고 전기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이탈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충전부 보호입니다. 두 번째, 보호접지는 탈선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탈선하는 것처럼 누전이 이왕에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누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고 최소화시키는 거, 그게 접지입니다. 세 번째, 누전 차단기. 탈선했을 때 엔진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누전이 됐으면은 그 누전된 전기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거죠.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한번 보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접지, 충전부 보호, 이 순서로 보겠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누전이라 그랬죠, 누전. 이 그림은 새로 나온 그림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펌프를 가지고 수압을 만들어서 물을 돌리는 물회로입니다. 물회로. 수류가 가다가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럼 물이 나오는 누수가 생겼죠. 물난리가 납니다. 이 누수된 물은 수위가 낮은 땅으로 흘러갑니다. 전기가 똑같습니다.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었죠. 전기를 이렇게 흘립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그래서 전기 설비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된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 전위가 낮은 데로 갑니다. 전위가 낮은 데 땅으로 갑니다. 전기 에너지의 위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는 땅입니다. 지구의 전위가 기준 전위입니다. 지구의 해수면이 해발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위가 낮은 땅으로 갑니다. 수도 배관의 누수하고 전기 배선의 누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의 길이 된 전기, 이 전기가, 이 누전 전기가 모든 전기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누전 차단기가 뭐냐?
이게 이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세대 분전만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인 차단기가 있고, 메인 차단기 열어보면 여기서 올라가서 1차로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 2차 쪽으로 분기를 해서 이렇게 누전 차단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배선용 차단기를 쓰고 여기는 누전 차단기를 씁니다. 저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안전하게 한다고 여기도 누전 차단기 쓰고 여기도 누전 차단기 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선용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두 개가 있는데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구분하는 방법 따로 생각하실 거 없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거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외산 자재를 써서 영문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누전 차단기가 어스 리케이지 서킷 브레이크거든요. E자를 보면 됩니다. E자. E자가 어스 지구잖아요. 지구로 지락되는 걸 막아주는 차단기가 E자가 있는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가 어떻게 다르냐? 배선용 차단기가 이건데요. 배선용 차단기는 옛날에 우리 커브나이프 스위치 있죠. 두꺼비 집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커브나이프 스위치에 퓨즈가 들어있었잖아요. 이 퓨즈가 지금 50A짜리 퓨즈라면은 50A 이상 흐르면은 열이 발생하니까 이 납이 용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라버리죠. 그러면 이걸 내려놓고 왜 과전류가 흘렀는지 가서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퓨즈를 갈아 넣고 올려야 되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번거롭죠. 번거롭기도 하고 여기 이게 잘라지면 옛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원인을 찾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고 이거 자꾸 잘라지니까 이거 퓨즈 하지 말고 그냥 철사 가지고 엮어버려요. 철사 넣어가지고 그래 전기 씁니다. 고쳤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보호장치가 동작을 안 하니까 불이 납니다. 이제 그 집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배선용 차단기를 만든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는 이 납 퓨즈가 끊어지는 대신에 이 차단기가 딸깍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과전류가 흐르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다시 올리면은 이 퓨즈를 가른 거하고 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 과전류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과전류. 그래서 전격 초과전류를 차단해서 케이블과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누전 차단기는 뭐냐? 누전 차단기는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전류 차단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고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나가서 빛의 속도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나가서 들어오는 양이 똑같습니다.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똑같습니다. 이 물레방아에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전기의 양은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돌아오는 양이. 근데 이 흐르는 힘을 가지고 커피도 끓이고 빵도 굽고 하는 그걸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양팔저울처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가는 게 10개가 나가서 그 순간에 10개가 돌아 들어와야 되죠. 근데 나가는 게 10개 나갔는데 9개 돌아 들어오면 1개 생 거잖아요. 그걸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전 시 감지해서 차단해서 감전과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겁니다. 누전 전기가 사람한테로 흐르면 감전이고 누전 전기가 열을 내서 불이 나면 그게 전기 화재라 그러잖아요. 그걸 근원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자, 사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 죽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일단 제가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वो आगे बढ़ता है। सारी ईंटें फेंकने के बाद वो जैसे ही खड़ा हुआ बिजली की तार की चपेट में आ गया। इसमें हाई वोल्टेज करंट था जिससे झटके के साथ आग लगती है और मजदूर नीचे गिर जाता है। दैनिक भास्कर.com की रिपोर्ट। 이 아랍권 영상인데요. 좀 전에 그 하이 볼테이지 커런트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고압 전류라는 건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압 전류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220V, 380V 정도에 감전되면 이렇게 됩니다. 고압에 감전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퍽 터져버립니다. 퍽.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근데 그 전날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래돼서 누수가 되니까 비닐을 덮어놨던 거예요. 위에. 비닐을 덮어놨다가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비닐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비닐에 묻은 그 물에 발이 젖었겠죠. 그 다음에 이 비닐을 만지면서 손도 젖었습니다. 몸도 막 땀이 나가지고 젖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 목을 들면, 이 허리를 펴면서 목이 이 전선에 닿은 거예요. 위에 있는 전선. 이 전선이 피복이 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복이 까져서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그 전선에 목이 닿은 거예요. 목이 닿으니까 목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람 몸으로 흘러서 발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간 거죠. 전선 하나를 잡아서 감전된 그 형태의 감전이 된 겁니다. 저 정도 감전되면요. 심실세동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살았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왜 죽느냐? 실신을 하잖아요. 기절한 상태에서 저기 떨어지면은 머리 부분이 먼저 떨어져서 목배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전기재해가 일어나면은 1차 재해, 2차 재해, 저런 재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리려 하면 어떻게 했으면 되느냐? 여기 전원 공급하는데 차단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단기에 누전 차단기 달아놔서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정도 감전되는 게 불과 0.5A, 1A 정도만 감전돼도 저렇게 됩니다. 500mA, 1A 감전되면은. 근데 여기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달아놓으면은 감전보호용이 30mA 0.03초거든요.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가 30mA 차이가 나면 0.03초 만에 잘라버려요. 그게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몸으로 500mA까지 저렇게 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30mA 흐르면서 따끔합니다. 따끔하고 찌릿합니다. 찌릿하는 순간에 차단기가 잘라져 버리면 이 사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안 써서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고가 아예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피복이 까진 그 충전부를 제대로 보호를 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그 충전부 보호가 실패해가지고 감전이 돼도 누전 차단기를 썼으면 누전된 회로에 이 사람한테 큰 데미지가 나기 전에 차단을 하니까 사람을 보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 써야 되는 겁니다. 감전의 3가지 유형 아까 봤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도 패스하고 이게 이제 사고 사례인데요. 겨울에 세면대에 더운 물이 없으니까 플라스틱 물통 안에 돼지꼬리 히터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데운 거예요. 이게 물을 데워서 돼지꼬리 히터 이게 누전이 잘 납니다. 누전이 났는데 이게 플라스틱 물통 안에 물이 있으니까 땅으로 흘러갈 길이 없죠. 여기 전기가 차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씻으러 와가지고 손을 담그니까 손에 감전이 된 거예요. 손에 감전이 돼서 몸으로 흘러서 이 발로 흘러나간 거죠. 감전된 부위가 크지 않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내상을 입은 거예요. 내상을 입어서 적상한 겁니다. 여기도 누전 차단기 썼으면 감전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이 돼지꼬리 히터에 누전이 안 되게 이 부분에 절연을 잘 보호를 해서 충전부 보호를 했으면 감전이 안 됐겠죠. 그 2가지 했으면 이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전기에 감전되면 왜 위험한지. 이게 지금 고압에 감전되면 몸이 이렇게 됩니다. 전신에 지금 3도 정도 화상을 입고 실려나가고 있죠. 여기는 이제 특고압에 감전되는데 사람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전철 위에서 그 24,000V 전선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숯등이가 됩니다. 숯등이가. 자, 누전 차단기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 중감도, 가운데 중자 중감도, 높을 고자 고감도입니다. 이 고감도가 인체 보호용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감전 보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mA 0.03초. 욕실에 쓰는 건 15mA 0.03초입니다. 우리가 전기 설비를 근로자가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전기 설비는 무조건 저걸 써야 됩니다.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그래야 그 사람이 감전되는 걸 보호를 해줍니다. 이 가운데 중자, 무거울 중자, 이건 뭔가 하면 사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기계 보호하는 거예요, 기계. 기계 설비도 누전이 되면은 거기 발화가 일어나고 기계 설비가 망가지니까 이건 100mA, 500mA 누전될 때 0.1초에 잘라주는 게 가운데 중자 중감도고 무거울 중자 중감도는 100mm, 200mm, 500mm 세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0.1초에 동작을 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리프트카 같은 그런 큰 대형 전기 설비, 그 설비를 보호해주는 거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접촉을 하는 콘센트라든지 사람이 공도구를 쓰는 그 회로에는 반드시 인체 보호용 고감도 누전 차단기 이걸 써야 됩니다. 사람이 30mA가 생사의 분기점입니다. 30mA 감전되면은 근육 통증과 함께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30mA 0.03초 규격을 쓰는 겁니다. 자, 현장의 누전 차단기 관련 위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기 판넬에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누전 차단기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콘센트 전원은 반드시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써야 되는데 삼성 4선짜리 배선용 차단기 써서 N상하고 그 전원선 하나하고 연결해서 아주 위험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용접기, 인버터 용접기 전원 공급, 그 다음에 고압 살수기 전원 공급, 전부 이게 지금 그 배선용 차단기 쓰고 있는 게 전부 누전 차단기 써야 되는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여기 옆에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강제로 누전 컨디션을 만들어가지고 동작을 하게 하는데 이걸 눌러도 동작을 안 하면 누전 차단기 동작 감지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누전 차단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설비가 아주 예민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누전 보호가 안 되니까 차단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CO2 용접기 또 누전 차단기 안 쓴 거, 삼상 용접기 누전 차단기 안 쓴 거, 이거 인버터 용접기 누전 차단기 안 쓴 거. 그 다음에 인버터 용접기는 사람이 쓰는 설비이기 때문에 고감도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중감도 기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쓴 거예요. 사람 감전 보호를 못 해줍니다.
요게 이제 조금 그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그 화학 프린터 공장에 용접샵에 있는 분전반이에요. 근데 용접샵의 분전반이 밑에 여기 분기 누전 차단기 잘 썼어요. 여기 전부 용접기를 하나씩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 차단기에도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지금 용접용 그 누전 차단기를 50mA 0.1초짜리를 쓰거든요. 그럼 이건 50mA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50mA까지는 허용 범위 내에요. 근데 6개가 50mA씩 허용되면 5, 6, 2, 30, 300mA죠. 여기 6개가 50mA씩 누전되면 여기 300mA 누전되는 거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mA짜리를 달아놨어요. 100mA짜리 누전 차단기를. 그러면 정상적인 허용 범위인데도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인이. 그럼 용접하다가 용접샵이 다 정전돼 버립니다. 저는 프렌터 설비에는 그 용접을 하는 게 알곤 용접기나 뭐 이게 그 미그 용접기 이런 용접기를 쓰는데 그 용접을 하다가 용접이 중지되면 그거 다 갈아내야 돼요. 아니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용접샵에서. 가다 전체 정전이 돼서. 그래서 이걸 왜 이 차단기를 그러니까 원래 배선용 차단기가 있었을 텐데 왜 누전 차단기로 바꿨냐 하니까 외부에서 점검을 오면 오는 사람마다 이거 갖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써야 된다고. 그래서 지적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 지적을 받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써야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를 써서 여기 이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 여기서 합선이 되든지 아니면 2차측에 합선이 돼서 큰 대전류가 흐를 때 과전류 차단하는 그 2차적 보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기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기구마다 각자 기구의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거예요. 법으로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이런 그 형태의 그 분전반이 있으면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분전반입니다. 메인 쪽에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고 여기가 전부 누전 차단기. 이건 뭐냐? 이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서는 전선을 가져가서 2차측에 판넬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2차 판넬을 쓰면서 그 2차 판넬 메인을 주니까 저건 배선용 차단기를 쓰고 2차 판넬이 분기 나가는 건 전부 누전 차단기를 써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기계기구로 나가니까 여기도 지금 중감도 누전 차단기를 쓴 거예요. 이게 대용량 전기기구를 쓸 수 있도록 전부 누전 차단기를 다 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대분전반 누전 차단기인데요. 메인은 배선용 차단기를 쓰고 분기를 누전 차단기를 쓰는데 분기가 전등, 전열원, 전열투, 뭐 에어컨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집에 정전이 되면은 주방만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만 정전되고 다른 쪽은 전기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가보면은 차단기 한 개가 내려가 있어요. 한 개가. 그거 올리면 이제 주방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좀 쓰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가서 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방 쪽이 왜 떨어지느냐? 주방에 보면은 지금 뭐 김치 냉장고, 뭐 온갖 설비가 많잖아요. 정수기. 이런 오븐 이런 전기 설비가 많으니까 그쪽에 전기 설비를 여러 개 쓰다 보면은 과전류가 되는 거예요. 과전류가. 전 누전 차단기가 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다 그랬죠. 오버로드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졌는데 올리면은 왜 동작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설비는 이 셀렉터 스위치가 아니고 전부 전자형 스위치예요.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은 전원이 차단되게 돼 있어요, 스위치가. 옛날에 이 셀렉터 스위치는 전원이 꺼져도 전기 들어가면은 바로 그 전기 설비가 사는데 지금은 전원 꺼지면 전부 스위치가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 주방 이게 내려가면서 주방에 그 전기 설비가 다 죽은 거예요. 다시 올리고 주방에 전기 설비를 한 개씩 이렇게 살려서 쓰다 보면 또 과전류돼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해주려고 그러면 주방에 전기 설비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그 멀티 콘센트를 하나 끌고 가가지고 주방의 설비를 그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든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올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게. 주방에서 누전이 됐는데 올리자마자 떨어지면 그거는 과전류가 아니고 누전인 게 누전. 어딘가에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든지 해서 누전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관리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기 전문가가 와가지고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누전 차단기를 쓰면은 더 안전할 건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누전 차단기를 쓰면은 여기 지금 허용 누전 값이 30mA거든요. 이게 20mA 누전돼서 그 누전된 값이 합쳐져가지고 아직 괜찮은데도 여기가 떨어져서 집 전체가 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써서 요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누전 차단기 복습을 하겠습니다.
누전의 개념은 정상적인 통전 경로에서 이탈돼서 누설된 전기라 그랬습니다. 그 배선용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을 하고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하고 누전을 같이 차단해 준다 그랬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종류와 동작감도,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 중감도, 이건 기계 설비 보호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감도, 이게 30mA 0.03초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입니다. 감전 보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설비를 근로자가 바로 쓰는 전기 설비에는 반드시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써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 관련 현장 불안전 사례,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누전 감지 장치 고장난 경우, 그 다음에 부적정한 규격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배선용 차단기하고 누전 차단기를 적정하게 조합을 해서 메인은 배선용 차단기를 쓰고 분기를 누전 차단기를 써서 이렇게 보호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지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제 말을 집중을 해서 따라오시면은 접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접지가 붙일 접자 땅지자입니다. 어싱, 땅에, 지구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지구에. 전기 얘기하다가 지구에 붙인다는 얘기 왜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는 지구의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 힘을 쓰는 지구 차원의 에너지라 그랬죠. 근데 누전은 정상적인 경로에서 흐르다가 피복에 까져서 새 나온 전기라 그랬습니다. 그 새 나온 전기는 지구로 간다 그랬죠, 지구로. 가장 자기가 흐르기 쉬운 길로 지구로 갑니다. 그래서 누전을 지락이라 한다 그랬죠. 누전 차단기 ELB가 어스 리케이지 브레이크, 지구로 새는 걸 차단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번개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이게 전기가 흐르는 원형이라고. 자, 여기 이제 접지를 해놨습니다. 철근 가공기를 접지를 해서 요렇게 접지선을 가져가서 접지봉을 묻어서 땅에 접지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또 접지를 해놨어요. 자, 저 접지가 뭐냐? 이겁니다. 철근 절곡기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철근 절곡기가 정상적으로 돌 때는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 모터를 돌리고 흘러나가겠죠. 이렇게 흐르는 힘을 씁니다. 근데 어딘가 피복이 까져서 누전이 됐습니다. 충전부 보호가 실패를 해서. 그래서 누전이 되면 이 껍데기 외함으로 전기가 흘러나오겠죠. 이 흘러나온 전기가 이 사람이 접촉을 하면, 이 조작자가 접촉을 하면 이 사람 몸을 통해서 흐릅니다. 땅으로. 감전이 되는 거죠. 저기 전기설비, 누전된 전기설비를 만져서 감전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접지를 했죠, 이렇게. 접지선을 외하면 물려가지고 접지를 했습니다. 이 접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병렬회로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두 가지 양갈래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접지는, 보호접지는 100옴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전기저항 100옴 이하로. 전기저항이라는 거는 레지스턴스, 저항한다는 힘이에요. 전기가 흐르는 걸 막는 힘이에요. 그게 100이라는 값 이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체는 사람 손에서 몸으로 발까지가 보통 5000옴 정도 됩니다.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는 5000의 저항값이 있고 여기는 100의 저항값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대로 흐른다 그랬죠. 이 양갈래 길 중에 자기가 흐르기 쉬운 쪽을 위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mA, 1A가 누전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사람한테로는 19mA 정도 흐릅니다. 접지 쪽으로 981mA가 흘러요. 대부분 다 접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이 발생을 했다. 탈선이 발생을 했어요, 열차가. 근데 안전한 곳으로 탈선하게 한다 그랬죠. 누전이 발생했는데 그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 와서 감전이 되든지 화재를 안 일으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접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접지가 안 됐어요, 이 기계는. 그러면 1000mA 누전됐을 때 이 사람한테로 다 흐르겠죠. 적사합니다, 적사. 사람은 30mA 이상 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접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게 보호 접지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신발 신고 있는데 전기가 흐릅니까? 그런데 전기 흐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요, 바닥이 이게 순수 고무가 아니고 고무에다가 색깔과 강도를 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릅니다. 이 안전화를 제가 반을 잘라서 찍은 사진인데요. 안전화를 딱 자르면은 여기 구두코에 여기 철로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 2톤 정도가 떨어져도 발가락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철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목 같은 걸 밟아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재질이 전기가 안 흐르는 재질이 아니에요. 전기가 흐릅니다. 발바닥에 땀이 차 있고 특히 또 바닥이 물이 젖어 있으면 전기 잘 흐릅니다. 그 신발 신고 장갑, 면장갑 끼고 면장갑이 좀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 5000옴 나온다는 거예요. 5000옴. 이렇게 접촉을 하면 5000옴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바닥에 물이 젖어 있으면은 500옴까지도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255옴까지도 떨어집니다. 근데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5,000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고 있어도 한쪽 손으로 전기 접촉해도 감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전반에 우리 현장에서는 분전반이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전반을 열어보면요.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 쪽에 전원선이 2개 들어가고 접지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접지선이 와서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콘센트에 여기에 전원 받는 구멍이 2개 있고 사이드에 접지극이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해머드릴을 쓰고 있는데 해머드릴이 누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잡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 몸으로 발로 흘러서 감전될 수 있겠죠. 근데 해머드릴이 분전반에 쏘면서 세 가닥이 옵니다. 이렇게 세 가닥이 전원선 2가닥하고 접지선 하나 하고. 그래서 전원선은 요 동그란 구멍에 꽂히고 접지선은 요 사이드에 여기 붙죠. 그럼 이 선이 어떻게 가느냐. 해머드릴을 열어보면은 전원선 2가닥은 스위치를 거쳐서 모터로 가고 접지선은 이 껍데기에 붙어 있어요. 해머드릴 껍데기, 알루미늄 합금 껍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전이 됐을 때 이 사람 몸으로 흘러가는 데는 5,000옴을 이기고 가야 되는데 여기 접지는 요렇게 와가지고 이게 100옴 이하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나가가지고 분전반 접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구에 누전이 돼도 사람한테 감전이 안 되고 접지 쪽으로 흘러가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공도구 안전점검하는 건 이 접지선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 플러그 접지극하고 이게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든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한 100만 원 든 겁니다. 자, 이 핸드 그라인더가 누전이 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가 전원을 받는 게 요 2가지죠. 요 2개죠. 그리고 접지극은 요 사이드에 있습니다. 이 전선 3가닥이, 전원선 2가닥이 요렇게 와서 이 스위치를 거쳐서 모터로 가 있고, 요 접지선, 이 접지선은 와서 이렇게 외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외함에. 이걸 꽂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꽂을 때 항상 접지극이 먼저 꽂힙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꽂히고 그 다음에 전원을 받죠. 전원이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서 누전이 됐죠. 누전된 전기가 흘러 나와서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도구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고 저렇게 누전 전기가 흘러나가니까 저 전원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누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도구 점검하는 거죠. 이 절연 저항계 가지고 이 전원선하고 이 껍데기하고 사이에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접지극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전기적으로 닿아 있는지 이걸 보는 게 공도구 전기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쓰는 공도구 중에는 지금 이런 공도구가 많아요. 이 공도구는 플러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지극이 없어요. 이 공도구를 이중절연형 공도구라 그럽니다. 이 라벨에 보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중으로 쌌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안에 전선 피복도 좀 두껍게 하고 바깥에 껍데기가 전기가 안 흐르는 재질로 한 거예요. 예전에 공도구들은 뭐 철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누전이 되면 그 외함으로 전기가 흘렀는데 이건 플라스틱 케이스로 해서 이 케이스 자체가 절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접지를 안 해도 됩니다. 접지를 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접지선에 가서 붙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도구가 더 안전한 공도구입니다. 접지형 공도구보다도. 이게 이제 현장에 고압살수기 이렇게 썼죠. 고압살수기가 전원선이 2개가 오고 접지선이 하나 따라왔어요. 근데 이 접지선이 잘라져 버렸어요. 이 물을 쓰는 이 설비를 외함을 접지를 해줘야 되는데 접지선이 따라서 접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전되면 치명적이죠. 여기를 접지를 할 때는 이게 모범적입니다. 이 스위치는 눌름 버튼 스위치라서 이걸 누르면은 1차, 2차가 붙어서 2차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접지를 여기 연결해놓고 이게 바이패스를 안 해주면은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는 외함이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여기서도 누전이 될 수 있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선은 바이패스를 해줘야 이 스위치의 온오프에 상관없이 이 외함이 항상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저런 형태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고압살수기에다가 케이스를 하나 달아가지고 누전 차단기하고 접지를 제대로 해놓은 그런 모범 케이스인데 이것도 그 스위치 함을 하나 달아서 접지를 이렇게 해준 케이스고요. 여기 위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실리콘을 쏴서 이렇게 방호를 잘 해준 사례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고압살수기가 누전이 된 거예요, 외함으로. 누전이 돼서 이 접지극으로 누전 전류가 흘러나오면서 콘센트 접지극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얼마나 큰 전류가 흘렀으면 새까맣게 이렇게 탔겠습니까? 저게 만약에 이 접지선이 여기 접지가 안 되고 이 콘센트가 접지가 안 돼 있어서 사람 잡는 거예요. 저거 잡은 사람 그냥 감전돼서 그대로 간 겁니다. 접지를 해서 한 사람 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톱. 이런 원형톱도 전부 콘센트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콘센트 접지를 해서 누전이 돼도 사람을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이 리프트카 전원 판넬이 지금 접지 안 된 건데, 이제 접지 부스에 접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인버터 용접기, 그 다음에 콘센터, 분전반 보호접지 접촉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콘센터가 여기가 전원선이고 여기가 접지극이잖아요. 근데 접지극이 이걸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하다 보면 접지극이 이렇게 휘어져서 망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되면 접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저렇게 되느냐. 기존의 콘센터는 콘센터 접지극이 이런 형태로 기계적인 이 형태로 유지돼서 이 철물 자체의 탄성으로 이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플러그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 이 부분 접지극도 이렇게 막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한 게 이거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탄성보다 기계적으로 잡고 있는 이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게 한 20배 정도 내구성이 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쪽의 접지도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던 거를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쏴주면은 강도도 보완이 되고 콘센트 안에 수분이 있을 때 꽂으면은 그 수분을 감지해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아주 안전성이 보완이 됩니다. 저게 제가 실용신화를 낸 거예요. 현장에서 저런 위험 상황이 많아서 이제 저 제조업체에서 배선기구 제조업체에서 실용신화를 하면은 그게 자기 로열티가 되니까 자기만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실용신화를 내가지고 저 배선기구 만드는 업체에다가 저걸 뿌려줬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에서 이 형태로 제조해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그 내용을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발전기 외함 접지 양호하게 되어 있는 사례죠. 그 다음에 고압 저절단기 접지 양호하게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컨테이너. 현장에서는 컨테이너도 이렇게 접지를 해놔야 컨테이너 누전됐을 때 사람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접지에 대해서 전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대지하고 떨어져 있죠, 정기적으로. 근데 이게 자동차가 공기 중에 주행을 하면 공기하고 마찰을 하면서 지구에 있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자동차에 여기 대전이 됩니다. 대전에 대해서 전기가 이렇게 차징이 되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운전자가 가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손을 갖다 대면 내 손을 통해서 방전이 되겠죠. 방전이 돼서 지구로 돌아가죠, 전기가. 그러면서 퍽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압은 엄청 높아요. 전압은 몇만 볼트가 되는데 전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제 큰 데미지는 안 나는데 따끔따끔하죠. 근데 저걸 막아주는 게 이거예요. 액세서리가 마우라에 이렇게 체인을 달게 돼 있어요. 체인을 정기적으로 마우라에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여기 차징되는 게 이게 질질 끌고 가면서 땅에 붙어 있잖아요. 일이 다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접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접지를. 저렇게 하면 이제 자동차에 정전기가 안 생깁니다. 이게 접지의 원형입니다, 접지. 이게 접지의 개념입니다. 자, 접지의 원리 복습하겠습니다. 접지의 개념, 누전된 전기를 땅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감전과 화재를 예방합니다. 그 누전된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감전보호용 접지는 인체저항, 통상 5,000옴이라고 그랬죠. 인체저항보다 낮은 접지저항회로 100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항회로를 형성해서 인체 감전 전류를 억제를 하는 겁니다. 쉬운 길로, 전기가 흐르기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중절연형 공도구는 전기적인 안전성 절연이 강화된 공도구로서 보호접지가 필요 없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거죠. 접지 사례, 접지 안 한 거, 접지 안 된 그런 불량 사례, 접지극이 손상된 사례, 그 다음에 자동차 정전기 접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전부 보호를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세워주시죠.